아이가 중간고사 시험을 망쳤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망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간고사 한 번 망친 것이 계속 패턴으로 이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아이는 예를 들어 평균 80점을 맞았다 그럼 내가 80점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판단해 버리거든요. 초도 효과라고 하죠. 내가 처음에 맞았던 점수와 비슷하게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중요해요. 첫 번째 시험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점수가 낮다면 초도 효과고 뭐고 모르겠고 너는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면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텐데요. 아이들은 도대체 왜 시험을 망치는 걸까요? 연구TV 공부법에서 시험 망치는 과목별 유형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망친다, 잘 못 본다, 기대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아니에요, 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나 책상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요.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순공부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늘리면서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우리는 집중력과 주의력을 이상하게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주의 집중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집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공부는요, 집중도 필요하고 주의력을 기울여서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는 부분도 필요한데요. 아이가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 결코 공부량을 늘려주지는 않는다. 실제적으로 양을 늘려가야지만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눈으로만 암기하는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시험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읽었어. 교과서 내가 얼마나 읽었는데 눈으로만 기억하는 게 얼마나 자기 머릿속에 남을까요? 실제로 남지 않고 휘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눈으로만 읽는 습관보다는 손으로 쓰면서 귀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중감각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 자기가 공부한 것을 엄마든 동생이든 가족이든 인형이든 거울이든 보면서 설명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높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중학교 내신 열심히 하진 않잖아요. 그럴 거면 한 번 할 때라도 눈으로 읽고 나 공부 다 했어가 아니라 손으로, 귀로, 눈으로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시험 성적에 도움이 되죠. 과목별로 시험을 망치는 이유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 과목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수학부터 갑니다. 수학은 시간 관리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첫 번째 시험인 경우에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문제를 다 풀지도 못했는데 끝부분 어려운 문제는 찍고 넘어간 경우가 많죠. 혹은 계산 실수를 했다, OMR 카드를 옮기면서 실수가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시간 관리를 하는 것도 시험을 치르는 능력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지를 휘리릭 스캔해서 내가 아는 문제부터 쭈르륵 먼저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이거 헷갈리는 것 같아 라는 것은 별표를 쳐놓고 넘어가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것을 끝까지 빠른 시간에 풀어낸 다음에 그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내가 잘 모르고 헷갈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연습해야 돼요. 집에서 시험 공부 연습을 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도 초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점점 시간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수학은 잘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요, 서술형을 그냥 빈칸으로 내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거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서술형을 다 풀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요, 모르더라도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어려운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써내면 부분 점수를 받게 됩니다. 서술형? 나 못해 라고서 깨끗이 포기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나가면서 절대 서술형을 빈칸으로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점수는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시험 점수가 몇 점 오르고 내리고가 나중에 아이들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서술형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영어는 영어 지문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문법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유독 많은데요. 자기가 공부할 때는 문법이 한 줄로 외워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지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어떤 문장에서 어떤 문법이 쓰였더라?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문장을 한 문장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문법 공부할 때 그 문장을 단락 안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 지문을
되도록 많이 읽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시간에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결과적으로 끝까지 다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지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첫 줄을 읽으면 이 내용이었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여기서는 어떤 문법이 쓰였지 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지만 영어 시험에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자, 국어로 넘어가 볼까요? 국어는요, 해석의 다양성을 가진 과목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국어의 특징이죠. 시험 볼 때 너무 헷갈려요 하는 이과 친구들도 정말 많은데요. 국어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자, 국어는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수업 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충실해서 선생님이 어떤 식의 해석을 하는지를 익혀두는 게 필요해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나만의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결코 나만의 해석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 출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관점에서 해석했는지를 인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한 과목, 바로 국어죠. 국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를 읽었을 때 선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포함되어 있는 선지를 고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본문 안에 선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헷갈린다.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지? 뭐라고 말했었지? 라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답을 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국어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참 많은 핑계를 댑니다. 핑계도 정말 많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어. 내가 계산해서 실수해서 그랬어. 문제를 조금 빨리 읽어서 그랬어. 긴장해서 그랬어.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핑계를 대는데요. 핑계에 몰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괜한 핑계를 대면서 나를 감싸고 감추지 않아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생각해내야 돼요. 그것을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괜히 핑계를 대면서 이번에는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계산해서 정확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더 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어찌됐든 과정이 훌륭하더라도 계산이 틀리면 답이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라고 판단하면서 계산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연습을 더 하는 그런 식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핑계를 대서 이번에는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에는 시험이 어려워서, 기타 등등 핑계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의 목표니까요. 오늘은 시험을 망치는 유형,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과목별로 살펴봤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가 올 텐데요. 중간고사의 실수와 부족했던 점을 만회해서 기말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